네, 오늘 이 정도로 알아야 할 뉴스 이알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충성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좀 힘이 빠지게 시작을 했는데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40년 만에 최대 격차를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뉴스는요.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주가 흔들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나? 라는 겁니다. 반도체와 특히 2차 전지주가 우리 증시를 참 버티게 했는데 그 대형주가 흔들거리면서 좀 사람들이 긴장을 크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면 당분간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완화시키게 될까요? 이번 주는 좀 몸을 사리게 되는 한 주가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오르면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오르는 거에만 환호하잖아요. 네, 또 어찌 보면은 시장이 내리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만약에 눌림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더 좋은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일단 다시 뭐 시장으로 돌아와서 본다면은 그래요. 최근에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이었죠. 예, 바닥을 확인하고 한 달 이상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또 중간에 미국 CPI 그 이후에 금리 인상 그 속도 조절론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 시장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좀 부진한 것은 근데 그게 그럴 법도 한 게 좀 단기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7%가량이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가량이 좀 올랐어요. 이 짧은 기간 좀 많이 오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은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 지표죠. 뭐 대표적인 그 RSI, 뭐 상대 강도 지표라고 하는데 이 보조 지표입니다. 이 보조 지표들을 본다 하더라도 저 어찌 보면은 좀 과매수 그 구간이라는 것을 좀 진작에 좀 알려온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보이는 것이 코스피 일봉지수의 모습이고 위쪽에 보이는 것이 RSI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RSI 같은 경우에는요 70 이상은 과매수 국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의 힌트를 좀 제공을 하고 또 30 이하가 된다면은 과매도 국면으로서 어찌 보면은 매수의 그 시그널, 좀 팁을 제공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지난 10월, 9월 후반경이었죠. 네, 엄청 급락이 나오는 이런 시점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30 이하로 내려오면서 매수의 그 시그널을 좀 알려왔던 부분들도 있고 뭐 최근에 지수 움직이는 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이 국면에 그 진입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만 놓고 본다라 하더라도 이 보조지표는 이렇게 좀 약간은 고점 이런 부분들 좀 암시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다시 시장도 고개를 숙이고 RSI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뭐 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차트에서 놓고 보더라도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좀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는 고점과 고점대가 계속적으로 낮았어요. 바로 이러한 그 추세적인 부분들을 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우하향이었습니다. 하락 추세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근의 시장을 본다면은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려지게 됐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시그널이라는 것이죠.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갈 길은 두 군데입니다. 이 방송 중에서도 계속 자주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락 추세를 벗어났으면 이제 갈 곳은 두 가지 길이에요. 횡보 아니면 상승이다라는 것이죠. 횡보를 하다 하더라도 그냥 옆으로 가지만은 않죠. 오르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가는 것이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오르내리락 하면서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말은 저점 매수 싸움이라는 것이죠. 저점 매수만 잘하면은 종목도 그렇고 또 이제 시장도 그렇고 손실 없는 이런 그 매매들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추세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렸듯 저점 매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구간에서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서 그에 따른 전략을 또 그런 자세로 이제 임한다면은 분명히 유리한 이런 그 시점이 여러분께 그 도래되지 않겠느냐 그 판단이 되는데 최근 시장이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또 시장은 항상 그래요. 좋을 때는 좋은 내용의 소식들만 나오고 또 나쁠 때는 나쁜 내용의 소식들만 나오는 것이 이 시장의 그 생리인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추세로 돌려세우면서 유의미한 시그널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나서의 눌림.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때문에 아무리 좀 뒤숭숭한 시장 분위기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저점 매수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임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제가 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 그래요. 지속 가능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최근에 그 뒤숭숭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섹터라 하더라도 지금 다 조용합니다. 네, 시끄러울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할 때 선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지금 뒤숭숭해서 다 쉬어가고 있어요. 다 조용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다면은 이런 그 조용할 때 지속 가능한 이슈 그래요. 로봇 쪽도 괜찮습니다. 원전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이런 섹터에서 네, 선점하는 전략으로 여러분께서 임한다면 오히려 뭐 주식을 오늘만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바로 내일을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점하는 전략으로 간다면은 여러분께는 분명 나중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그동안 상승한 것을 본다면 건강한 조정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의미를 주시네요. 17%의 오른 부분을 가파르게 오른 부분을 봤을 때 과매수 구간이라는 것은 차트로 봤을 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지난번보다는 저점이 올려지고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자, 코스피 살펴봤는데요. 고점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었네요. 그간 그 저점에서는 과매도 구간으로 매수를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좀 과매수 구간으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무튼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한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면 되고 좀 폭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네네. 네. 이제 예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서 수치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예측의 범주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RSI도 그렇고 MSCI도 그렇고 오실레이트도 그렇고 이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표는 이제 모든 지표마다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대입되는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후행이지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오차율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열권이나 침체에 대한 신뢰도가 예를 들어서 뭐 90%대 이제 뭐 MSCI 같은 경우에 90이 넘어가면 과열이고 20 언더는 뭐 침체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담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침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위로 올라갔는데 계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상승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상승하는 종목군들에서 그런 흐름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몇에 두고 움직이느냐는 이제 사용자가 어느 정도 그런 거는 커스텀을 좀 해줘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5에 3에 3이나 12에 6이나 20에 1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두고 이 선 위로 올라가면 나는 뺀다. 이 선 아래서는 대응을 한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분명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시장이 쉬어가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난주부터 나왔죠. 네. 그죠? 지난주에 상승이 멈추고 환율의 하락도 반발로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원달러 차트예요. 지금 보이는 게 가운데 있는 이 차트가 이게 한 나라의 화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하는 잡주 움직이듯이 그리고 동전주가 움직이듯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화폐가 일명 잡주 움직이듯이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번 환율의 웨이브의 저점은 1280원대까지, 그러니까 1100원을 깨고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가는 도중에 한번 반발을 하고 속도를 완만하게 줄이면서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너무 격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들어오고 그런 만큼 격한 반발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이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세팅이 나온다고 해봐야
그렇게 크게 의미를 줄 건 아니라고 봐요. 잠시 후에 이야기는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어떻게 보느냐, 경기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미 금리 인상의 속도와 높이와 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시장이 다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지될 수 있는 것들과 조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 경기의 흐름을 봐야지 되고, 이번 FOMC 의사록에서도 경기가 어느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지향한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려고 할 거예요. 더욱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그리고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그리고 그다음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네. 반장밖에 열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3거래일만 움직이다 보니까 저쪽 동네에서도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청산 포지션들이 좀 많이 잡힐 거고요. 이번 주에.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솔직히 눌림을 주면은 매수하실 분들은 다 매수를 하고, 또 단기 매매를 하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알아서 올라올 때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다라고 봐요. 근데 과연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냐는 대부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전체적으로 제가 환율의 하락에 베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치주가 움직인다는 걸 오래전부터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 웨이브 이후 흐름은 결국 가치주들끼리의 교차 상승이 될 거예요. 이거를 순환매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이제 테마들이 반짝반짝 움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또 반대급부의 수급들이 들어오지만, 항구적인 상승이라기보다도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이 올라오면은 낙폭 과대로 올라오는구나.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과도하게 올라온다면 이런 것들은 좀 올라온 구간에서 좀 비중을 줄인다거나 청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사실 지금 구간은 어려운 게 아닌데, 워낙 우리가 투심이 악화되어 있고 또 이 트라우마가 있죠. 그거는 오늘 시장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선물 지수는 0.9%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코스닥과 코스피의 종합 주가 지수는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락 심리라고 하는 게 매도 심리라고 하는 게 매도 증폭 효과라고 하거든요. ETF가 매도하고 프로그램이 매도하고 사람들이 매도하고 그런 것들이 겹쳐서 좀 더 지수의 움직임이나 정상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이번에 조정이구나 하고 매도하는 매도세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흐름들은 주중에 계속 번복되면서 흐름이 나오게 될 테니까 너무 깊은 하락이라던가 나오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움직여야 될 것들을 잘 매수하는데 활용해야 되겠다. 그 부분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았지만 우리 시장만의 이벤트가 또 하나가 있었죠. 화물연대 총파업입니다. 근데 이번 파업이 동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요. 지하철, 철도, 그다음에 화물연대 모두가 다 파업을 하는데, 지난 6월 달에도 파업이 있었잖아요. 짧았던 8일 동안의 기간 동안 전체적인 총량에서 2조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어지고 더 다양하거든요. 많은 섹터를 아우르거든요. 뭐 경남 지역의 조선이라던가 포항의 무슨 제철이라던가 대구 대전의 자동차라던가 또 이 전체적인 이 지역별로 다 이제 파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시장을 아우르는 지금 현재 가치주와 조선 제조업 섹터를 다 아우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데미지를 좀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시각으로는 뭐 노동자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 다르니까 어떤 이념이나 사회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냥 금융에 객해서 딱 그것만 팩트를 본다면 좋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해외 투자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그 나라의 기업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럽다. 별로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왔었던 자산들도 현재 환율의 변화와 더불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조금 더 과도하게 반응은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과연 그 상태로 모든 것을 방치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 노사 간에, 그리고 이런 좀 어떤 운동의 성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투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무브먼트의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사회운동의 성향이. 그런 것들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정치적인 문제들과 사회적인 문제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모로 조정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쉬어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앞으로 더 큰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것들 모아가는데 좋은 기간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이번 연말 산타랠리와
2023년 주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점에서 아주 많이 또 예. 모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 2%, 뭐 1, 20% 올라갈 것도 아니고 많게는 몇백에서 또 더 높은 수익률까지. 뭐 방송이라 제가 또 허언증 걸린 사람 취급당할 것 같아갖고 그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예. 크게 갈 수 있는 것들 바닥에서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도직입에서는 오늘 시장뿐 아니라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된 쉬어가는 구간을 판단해 드린 바 있습니다.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조정의 관점이 아니라 쉬어가는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벤트,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총파업에 대한 흔들림, 이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또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이제 또 연말까지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작용할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제 키워드 볼 텐데요. 업종 종목에서 어떤 것이 눈에 띄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훈풍분화 콘텐츠주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야? 라고 봤더니 대형 신작 드라마인데요. 송중기 씨가 주연 배우로 시작한 이 재벌집 재벌 아들이란 드라마가 시작부터 돌풍을 일으키면서 10% 시청률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의 기획 제작한 레몽레인이 오늘 급등을 나타냈죠. 레몽레인 하면 신작의 그 콘텐츠주에서는 좀 잘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또 주다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중국의 한알령 또 해제 부분까지 다시 봐도 되겠다 콘텐츠주. 그래서 오늘 콘텐츠주를 좀 보면서 앞서 저희가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볼 업종이 좀 없나 보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콘텐츠주 상승 이어갈까요? 일단은 뭐 틈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주도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그 전에 저는 뭐 TV를 잘 안 봅니다. 뭐 본다고 하더라도 뭐 골프나 뭐 다른 스포츠 채널 혹은 영화 채널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드라마는 잘 안 봐요. 네. 근데 이제 가끔 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와이프가 재밌다라고 한 거. 근데 실제로 재밌어요. 근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말을 전해 들어서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시청률이 뭐 12% 정도 넘어간다고 하니 많이 재밌기는 하나 봐요. 저도 좀 시간 내서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지 싶은데, 그런데 이게 이뿐만 아니라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과 관련해서는 호재로 적용할 만한 이슈들이 이제 몇몇 좀 있어 왔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텐센트라든지 요쿠 그리고 아이치 이런 그 중국 OTT 플랫폼에 우리나라 영화가 한알령 이후 6년 만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는 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찌 보면은 좀 더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에 있었던 그 한중 정상회담 이 결과물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예. 또 더불어 본다면은 한국 컨텐츠가 저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이 시장에서 뭐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20억 원이 좀 넘게 이거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그 오징어 게임 이후에 그 경쟁력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또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 보면은 이 관련 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주 간헐적으로나마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좀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슈가 지속되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을 또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매매 팁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시장이 앞서 우리 그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오를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는 다른 시장을 주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오르게 되면은 좀 쉬어갈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슈가 지속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은 좀 유지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콘텐츠주 이슈가 좀 겹치는 타이밍이긴 하네요.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 신작 훈풍부터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 특히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중국의 OTT에서 6년 만에 한국의 드라마가 방영되는 부분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콘텐츠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주목하셨어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레몽레인 아무래도 오늘의 그 주인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레몽레인을 좀 기술적으로 살펴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이제 레몽레인이 좀 오늘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버키 스튜디오, 뭐 캐리소프트 이들 종목들도 관련주들인데 근데 이들 종목들을 본다면은 그동안에 주가들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그래서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이 언제든지 이루어지면서 때로는 이제 탄력의 가능성이 좀 높은 이런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실게요. 그동안은 내내 뭐 추세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그려졌었습니다. 내내 옆으로만 기는 움직임이었고 최근에 살짝 움직임 그리고 또 쉬어가는 과정이 그려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탄력이 붙었는데 근데 사실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요 앞단의 그 저항대가 지금 두텁게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 라인선에 지금 거의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축소되기는 마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 조정이 있으면 기간 조정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확대되면 축소되는 과정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의 상승 과정으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뭐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항대에 지금 근접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추가 상승 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또 수익권이신 분들은 좀 챙길 거는 좀 챙겨가고 네, 이런 식의 대응이 어떨까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조정이 그려진다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미 주가가 레벨업이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락 추세를 벗어난 종목들 저점 매수 싸움이라고 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레벨업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을 주게 된다면은 역시나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는 좀 약간 어중간한 이런 자리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은 두 가지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또 수익권이시란 분들이라면은 추가 상승 시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서 챙길 거 챙기는 전략. 네. 혹은 이 종목 사고 싶다. 그럼 지금은 말고 좀 조정을 이용해서 그 진행하는 이런 전략들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레몽레인 새로운 콘텐츠주의 부상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20% 넘게 급등했다가 조금 눌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상황도 있겠네요. 예. 자, 콘텐츠주의 상황. 오늘 이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버켓 스튜디오 등도 좀 덩달아 올랐다. 하지만 이들 종목은 그간 너무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었다. 자, 반발 매수가 나타났던 것도 맞을 텐데 또 새로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콘텐츠주의 상승 신뢰도 정재훈 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이 콘텐츠주들 지난번에도 한한령 관련돼서 이야기가 조금 나왔을 때도 짚었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게임, 엔터, 제약바이오, 콘텐츠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대부분 성장성이 보장되는 그런 환경이 지지가 되는 즉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돈을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올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몽레인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 3,000%가 상승을 한 종목이에요. 과거 900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 원까지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직 수평 횡보 가격 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 구간에 흐름을 주고 있는 건데 이런 흐름들조차 주지 못한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어떤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이슈를 끌어안고 또 재벌집 막내 아들과 관련된 기대치 뭐 이런 것들도 작용하면서 수급이 꼬이고 시장 오늘 갈 것들이 없으니까 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모이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됐든 이런 성장성을 미끼로 해서 미래 가치를 가져오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낙폭이 과대하다면 반발은 더 들어올 수 있고 물론 반발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마큼 올라오냐가 참 중요하겠지만서도 저는 좀 길게 크게 많이 높이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적정 수준까지의 반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를 한 60%대, 80%대 하락이 들어왔다.
그럼 저점부터 시작해서 한 20에서 25, 많게는 한 30%가 좀 넘어가면은 거기서는 좀 청산 혹은 차익을 하고 지켜보고 다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보자라는 취지로 이들 종목군들을 좀 조명을 하고 싶고요. 여담입니다만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약을 만들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대치가 있다고 해도 회사가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어떤 팩트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느냐, 그런 게 없으면 좀 힘들어질 수 있고 지금 막 뭐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받고 돈을 끌어모으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고정적인 고정 수익이라든가 네. 실적이라는 게 좀 지지가 네. 되어야 된다. 그럼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그동안 엔터주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기대치라는 것들도 좀 들어왔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중립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낮춰서 반발이 들어오되 반발 들어오는 것 중에 낙폭이 과대했던 것들은 조금 더 높은 반발을 네. 그리고 시세를 주고 시세를 더 주려 한다거나 위쪽에 매달려 있는 것들은 좀 경계하면서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이 엔터주 쪽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컨텐츠, 엔터, 게임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종목별로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반발 네. 매수가 있겠고 또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고 전반적인 콘텐츠주로서는 중립 이하의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종목으로 좀 주목하는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많이 빠져서 움직이지 못한 것들. 그럼 저는 IHQ를 가지고 가는데요. 솔직히 IHQ가 앞으로 어떤 연예인이 어떻게 무슨 공연을 얼만큼의 수익을 내겠다. 미안 얘기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수급적인 그리고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주체들이 얼만큼의 포지션을 어떻게 어느 가격에서 구성을 해서 빠져나가고 만들어가고 이어갈 것이냐. 주식적인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85%가 그랬어요. 지난 고점부터 시작해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80%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보통 이러면 이런 구간에서 뭐한 많게는 50%까지도 반발을 줘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에 있는 구간이라 전 좀 더 수익이 남았다고 보고요. 큰 수익성이라든가 더 높은 수익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딱 현재 구간에서 10에서 15% 정도, 많게는 20% 정도 더 준다고 하면 그 정도의 변동성만 취하고 나오자. 만약 이런 것들이 움직이다가 다시 지수 관련 종목군들과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것들이 움직이면 정말 수급 썰물 빠져나가서 주도 종목군들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라리 준비하자는 네. 차원에서 짧게 심심할 때만 매매하는 정도의 전략으로 테마를 좀 바라보자.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진 IHQ의 반발 매수 이제 15에서 20%의 수익 정도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살펴봤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홍풍분화 콘텐츠주 오늘 살펴봤습니다. 레몬레인 측은 단순한 제작을 넘어서 판권이나 2차 판매 수익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인데 계속 살펴봐야 되겠네요. 핫키워드였습니다.